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만 21조 원을 순매도하며 국내 증시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 이씨입니다. 오늘 저녁 핵심 이슈 6가지 지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21조 매도 폭탄에 증시 급락, 코스피 메이란 전쟁 우려에 3% 급락, 환율 1,520원 돌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이란 전쟁 중에도 원유 수출 2배 증가, 트럼프 이란 협상 중 이스라엘 레바논 공세 강화, 여야 전쟁 추격 놓고 30일 국회의장 회도,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만 21조 원을 순매도하며 국내 주식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5% 넘게 급락하는 등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대규모 매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15조 5,590억 원, SK하이닉스에서 6조 3,190억 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은 같은 기간 코스피 시장에서 총 29조 9,34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험회피 심리가 급격히 강화되면서 외국인 자금위에서 빠르게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밀려 장 초반 5% 넘게 급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4.73% 하락한 5,181.80에 개장했으며 한때 5.29% 떨어진 5,151.22까지 밀렸습니다. 개인이 2,909억 원 순매수 중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88억 원, 2,280억 원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73%, SK하이닉스는 5.31% 하락하는 등 주요 종목들의 낙폭이 확 전반에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매 이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동 전쟁 확대 우려가 국내 증시를 강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관련 발언이 전해지면서 코스피가 한때 5%대까지 폭락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확대 우려로 코스피가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내 원유 장악 방안과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코스피는 장 초반 5% 넘게 하락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기관이 순매수로 돌아서고 미국과 이란 간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며 낙폭을 일부 만회했으나 결국 2.97% 내린 5,277.35으로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 급등과 함께 중동 긴장 고조가 국내 증시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고 불안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 우려로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20원 선을 돌파하며 급등했고 코스피는 개장 직후 4% 넘게 폭락하며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으로 6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과 전반의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비상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을 키우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 중동발 불안의 장중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동발 불안이 우리 경제를 직격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20원을 넘어섰습니다. 현장 상황 보도해드리겠습니다. 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2시 43분께 1,521.1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17년여 만의 최고치입니다.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 확산과 함께 유가 상승, 외국인 매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20원을 돌 충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환율 급등은 중동 지정학 리스크가 직접적인 촉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이 글로벌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원화 약세가 가속화됐습니다. 특히 유가 상승과 외국인 매도세가 겹치면서 환율 상승폭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17년 만에 기록한 이번 환율 급등은 대내외 복합 리스크가 동시에 현실화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계속해서 이란, 전쟁통의 2배 더 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석유를 장악하겠다고 공개 발언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란이 전쟁 상황에서 작년보다 더 많은 원유를 수출하며 2배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내 원유를 미국이 장악하는 방안과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거론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런 발언이 전해지면서 코스피가 한때 넘게 급락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이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에 대해 아무런 방어도 갖춰져 있지 않다며 매우 쉽게 그곳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과 직간접 협상을 병행하고 있다며 꽤 조기에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이란과의 협상이 극도로 잘 진행되고 있다며 중간 채널을 통한 간접 협상도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급락세로 거래를 개시하는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상과 군사적 압박을 동시에 언급하는 이런 접근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트럼프, 이란과 협상 잘하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극도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란 석유를 가져오고 싶다는 발언으로 중동 정세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지금부터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극도로 잘하고 있다며 조기에 합의가 이뤄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공격하며 레바논에서만 5,000명 가까운 사상자를 낸 가운데 레바논 남부에서 지상작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협상 발언과는 별개로 중동 지역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상과 군사적 압박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중동 정세의 복잡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지상작전 확대 발표와 함께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다방면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멘 후키 반군이 이스라엘의 군사시설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으며 레바논 헤즈볼라와 이라크 친이란 민병대까지 연루된 다전선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후티 반군의 바브엘 만데부 해협 차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에즈 운하 향하는 핵심 항로 봉쇄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WTI 유가가 7% 급등하는 등 국제 유가가 요동치고 있으며 미 국방부가 이란 지상작전 시나리오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야 전쟁, 추경 대립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경제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25조 원 규모 추가 경정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야가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고 국민의힘은 배정부 질문을 먼저 한 이후에 추경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정치적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모습입니다. 25조 원 규모의 정부 추가 경정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후 민주당의 전쟁 추경 표현에 대해 대한민국이 전쟁 중이냐며 전쟁을 핑계로 한 추경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4월 9일 본회의 처리를 고집하고 국민의힘은 대정부 질문 선행을 요구하며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쟁 상황이라는 비상, 계엄적 명분과 국정감시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다른 소식 중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21조 순매도 과연 일시적 현상일까요? 아니면 구조적 변화의 신호일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방송에 반영하겠습니다. 대한 이슈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소식만 골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대한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